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계약서 작성에 앞서 전세계약 체결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세계약을 하실 때 나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실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계약을 하실 때는 꼭 상대방의 신분증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셔서 상대방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동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실물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거겠죠.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해요. 세 번째로 전세 등기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전세 등기를 하시면 추후에 보증금을 경매 신청 등을 통해 손쉽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 등기는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죠.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세 등기를 하셨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소송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등기랑 미납국세 확인서, 다가구 주택 확정 현황 등을 살펴보시고 나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해요. 내 전세권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은 나는 전세금을 후순위에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유의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그 아래쪽엔 간단히 임대인 땡땡땡과 임차인 땡땡땡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 을이라 한다. 이렇게 상투적인 문구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1조 전세 목적물에는 이 전세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주소 그리고 면적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조 보증금에는 전세 보증금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를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계약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주고 중도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 이런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3조에는 보통 전세 목적물의 인도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이 언제까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과 동시에 전세 목적물 즉 부동산을 전세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공과금 조항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공과금 조항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의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보통 많이 적게 되는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전세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통상의 관리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월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수리비 같은 것을 임차인, 즉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세의 경우에도 수리비, 부동산의 주요한 부분의 수리비는 임대인,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이렇게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즉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을이 즉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세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을의 비용 부담으로 보수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담보 물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추가를 하실지 추가를 하지 않으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 같은 경우 2년으로 계약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2년을 자주 적게 되실 테고 그리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8조 계약의 해지 부분은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그렇게 특별할 내용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을 명시한 것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 사망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집어넣는 문구이고요. 제9조도 통상적으로 집어넣는 문구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안전장치로서 계약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제10조로 집어넣게 되는 계약 종료 시의 효과인데요. 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 을은 전세 목적물을 최초 인도 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갑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동산이 노후화가 되거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이 생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표시해 놓은 규정을 포함을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겠죠. 11조 분쟁의 해결은 분쟁이 발생할 시에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어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라고 적게 되는 이것도 굉장히 통상적인 조항이에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냥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집 주소 가까운 곳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 조항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 후 한 통씩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정도를 적으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전세 계약서가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세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전세계약 갱신계약서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전세계약서 갱신은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서의 부분을 펜으로 2줄 긋고 연장된 날짜를 적으신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문제는 기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증액된 경우겠죠.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했다면 등기를 다시 떼보시는 등 최초 전세계약 하실 때 확인하셨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놓은 전세 등기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최초 계약 이후에 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확인을 거치고 나서는 전세 등기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증액된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해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새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문구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다만 기간만 연장된 기간으로 바꾸고 전세 보증금 부분도 증액된 만큼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특약사항이라고 조그맣게 적으시고 보증금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계약서, 즉 최초의 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정도 문구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그냥 기본 계약서랑 똑같아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은 전세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